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반도 안보 공약, 대북 협상 의지 등 집권 2기 한반도 정책의 구상들을 이제 대충 드러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나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힘을 통한 평화. 이 단어가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 전혀 낯선 단어가 아니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인데 힘을 통한 평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왔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거래하고 미한일 3자 협력체를 만들었을 때에도 힘을 통한 평화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힘을 통한 평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각 집권 1기 때 시작한 한반도 안전과 안정 확보 노력에 전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1기 때 시작한 것을 계속하겠다. 이야기 뭡니까?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계속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한 것으로 지금 이제 기자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정상회담에 앞서서 전화 브리핑을 기자들하고 가졌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CVID, 그러니까 불가역적이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진짜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CVID라는 단어는 요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유지했던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한 채 북한과 군축 협상에 나서거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 되는 사안만 통제하는 방향으로 대북 관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철저하게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지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집권 1기 때 김정은 위원장과 3차례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월 20날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뉴클리어 파워를 한국에서 핵 보유국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오해가 발생을 했었죠. 뉴클리어 파워는 핵 보유국가가 아닙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 뉴클리어 파워. 근데 핵 보유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뉴클리어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스테이트. 그런데 이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쨌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냐 이겁니다. 뉴클리어 파워. 북한 비핵화 의지 유무와 관련한 논란을 일으켰었다라고 이제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논란은 언론들이 불러일으킨 거고요.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뉴클리어 파워라는 것과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는 거하고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괜히 기자들이 막 오히려 난리를 쳤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 외교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고 전쟁을 막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쟁을 막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잘 지내려는 이유가 이겁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북한 그리고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는 모두에게 큰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asset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asset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저는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방송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게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밝힐 당시 그 당시의 기조를 거듭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하고 다시 만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건 그것 외에는 한반도의 이 안보 문제를 간단하게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남북 간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 편 들어주고 북한 편 안 들어주고 적국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안보 문제가. 평화라는 것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긴장 상태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뭐냐면 북한도 친미 국가를 만들겠다. 남한은 어차피 지금 친미 국가 이죠.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되지만 않는다면 그럼 이제 남한은 아직까지는 친미 국가, 북한도 친미 국가로 만들어 버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간단하게 친미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래서 김정은과 퍼스널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를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네오콘들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두 번째 치고 둘째고요. 민주당 사람들이 트럼프 싫어하는 건 둘째. 자, 공화당 안에서 네오컨서버티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싫어합니다. 왜? 무기 판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구상대로라면. 이거는 무기 판매할 수 있는 구상이 아닌데 우리가 돈 벌 방법이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존 볼튼 같은 사람들이 네오콘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이 매파들. 근데 이 존 볼튼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어리버리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으로 들어가가지고 북한 때려 부셔야 된다. 뭐 막 이런 식으로만 계속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트럼프한테 쫓겨났죠. 쫓겨나고 나가지고 트럼프 막 욕하고 자서전 써가면서 트럼프를 폄하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벌였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안 뒀죠.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비밀 경호대 비밀 경호를 못 받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지켜라. 사설 경호원 사서 해라. 이제 국가에서는 너 지켜주지 않을래라고 내팽개쳤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활동했던 내용들을 자세히 저희가 지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아주 분명하다. 뭐 이거 혼란스러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아주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물론 아직 모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은 본인이 트럼프와 미국하고도 친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측 간에 수교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서로 간에 무역대표부 같은 연락사무소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뭐 정식으로 국교를 맺은 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연락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일종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미국과 북한이 직접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채널링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하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일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여에 열린 입장임을 재확인한 뒤에 우리는 거기서 앞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탱고라는 춤 아시죠? 두 명이 딱 붙어서 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앞서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김정은의 반응을 보면서 발을 맞춰 나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김정은은 트럼프와 다시 만나겠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겨왔습니다. 그렇게 발언을 해왔고요. 왜? 예전에 3번 만나봤는데 만남이 허사였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주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은 미국과의 만남은 다 말짱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탄핵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자유민주주의 질서로 확립을 하고 친미국가 색깔을 분명하게 정립을 하면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선 그냥 트럼프의 만나자라는 이 유화책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고위 당국자는 또 그 문제,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일본과 한국 등 파트너들과 계속 보조를 맞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발언과 고위 당국자 언급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다가가기 위해 북한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그와 같은 미국의 입장을 인정하고 대화의 무대로 나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결국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김정은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숨고르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북한 이야기를 나눌 때 중요한 미국의 파트너가 되어줘야 하는 한국이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더 뭔가 움직임을 갖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 다시 말해서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의 발을 낮추거나 한국, 일본 등 영내 동맹국들과의 조율을 생략하는 것, 그런 과속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정은이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예, 김정은은 관심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무조건 쫓아가가지고 제발 만나줘라고 이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김정은이 꼼짝 못하고 트럼프를 만나자라고 김정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을 해서 결국 북한을 좀 떨어뜨려 놓게 하는 방법이죠.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북한군이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푸틴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지금 계속해서 북한군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북한한테 줄 돈이 곧장 마르겠구나. 돈이 씨가 마르겠구나라고 느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프래킹 계속 하게 하고 석유값 낮출 건데 천연가스 값도 낮출 건데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입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북한을 끌어들여서 내보낸 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 돈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의 안보 협력 관계가 살짝 약해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서 이런 일들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중국에 대한 압박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은 북한하고 약간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 놓고 러시아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사면 초과가 됐을 때 결국은 트럼프하고 대화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질서를 확실하게 딱 정립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이건 뭐 확실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구속 등 한국의 정치적 변수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을 패싱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가 됐었습니다마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등의 대북 라인 인선을 마치고 대북 정책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기까지 최소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날 천명한 원칙이 앞으로 공식 발표될 대북 정책에 명시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비핵화를 전면 배격하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요구 재확인에 반발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또는 핵실험과 같은 중대 도발을 통해 판을 흔들지 여부도 지금 주목이 된다. 연합뉴스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향후 북미 간의 밀고 당기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비핵화 관련 입장에 유연성을 보일지 여부도 두고 봐야 하겠다. 물론 유연성은 항상 보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생각이 유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도 결정도 변화할 수 있다. 그걸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한 거죠,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놈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추구하는 것이 평화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걸 추구하고 있고 좋은 사람이다, 좋은 정치인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